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3월에는 그냥 반도체 이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CXL 관련된 기업 천천히 사모아도 되는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가 3월에 어떤 기업을 관심 가져야 되는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3월에는 그냥 반도체 이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지 시간 기준 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2023 회계연도 지난해 2월에서 올해 1월까지의 실적이 오는 21일에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지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22일 대한민국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AI 반도체 전문 기업 엔비디아가 지난해 5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분기별로 실적 성장을 보면은 6개월죠. 그러니까 대략 3분기, 2분기 실적이 30조 600억 원에서 3개월 전 41조 6,057억 원으로 38% 높아졌고요. 최근까지는 약 14%가량 추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분기별로 성장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가 아니라 분기마다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사실상 원래 10억에서 뭐 100억이 됐다. 그러면 몇 배입니까? 10배죠. 이 폭 자체가 엄청 커집니다. 근데 100억에서 200억 되면은 더 대단한 겁니다. 10억에서 100억 된 거보다 100억에서 200억 된 게 더 대단한 건데, 폭으로 봤을 땐 2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성장은 10억에서 100억 됐을 때 10배인데 10배가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건데도 불구하고 퍼센트나 배수로 보면은 작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실적 발표가 더 좋아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 또는 그 수준에 안 될 것 같다, 또는 그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예상치를 상회하든 실적이 좋든 어쨌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뒤 변동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로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 이미 실적이 좋을 거다, 엔비디아가 최강이다, 잘 될 거다, 이미 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선반영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은 좀 기로했을 수 있다. 반도체가 잠깐 쉬었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달릴 수 있는 기로했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가 기회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발표된 다음에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발표가 돼서 이미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어. 잠깐 눌릴 수 있겠죠. 그럼 눌리는 대로 우리는 눌림목에 살 수 있으니까 기회고요. 안 눌려. 계속 가. 그래도 우리는 더 올라갈 기업이 있으니까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것 자체가 눌리더라도 계속 가더라도 우리한테는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AI 반도체 뭐 기대감이나 성장 가능성 또는 언급, 투자, 발표,
뭔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손정희 회장의 AI 반도체입니다. 아실 겁니다. 쿠팡이나 마켓컬리 비전 펀드 투자를 하신 분이고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AI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133조 원의 자금을 모집합니다. 뭐 사실상 오픈 AI가 모집하는 돈에 비하면은 뭐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133조 원이면 절대 우리가 무시할 만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AGI는 뭐냐? AGI는 인간을 넘어서는 사실상 상용화된 AI. 우린 이걸 AGI라고 부릅니다. 이 AGI는 모든 AI 전문가가 원하는 것이라며 나는 AGI가 10년 안에 현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손정희 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총 자금 조달 규모는 1000억 달러고요. 이게 이제 133조쯤 됩니다. 이 중 30% 정도는 소프트뱅크가 직접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이제 70%를 중도 투자자로부터 조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133조를 AI 반도체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뱅크는 이자낙이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도 직접 이번에 오픈 AI가 뭐 9천억을 넘게 뭐 1경 가까이 투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손정희 회장도 이번에 133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직접 발표를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디 인텔도 이번에 AI 반도체를 노트북에 몇 개, 1억 개를 탑재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133조, 인텔의 노트북 1억 개, 내년이면은 인텔의 AI 가속기가 뭐냐? 우리가 흔히 GPU, NPU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AI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텔 코어 울트라 이번에 인텔이 출시했죠. 그거를 AI 가속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탑재된 노트북이 시중에 1억 대 가까이 내년에 풀리게 되며 온디바이스 AI 열풍이 PC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PC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은 크기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라든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고 추가적으로 발열을 제어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안에 쿨러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뭘 넣어야 됩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노트북은 그나마 크기가 있고 반도체,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AI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배터리, 전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온디바이스 AI를 100% 활용하려면 당장은 스마트폰보다 PC가 낫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텔의 AI NPU 이 가속기입니다. 탑재된 디바이스는 글로벌 시장에 올해 4천만 대, 내년에 6천만 대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총 1억 대고요. 내년에 팔리는 컴퓨터 10대 중 4대, 40%는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인텔 울트라 코어 프로세스를 탑재한 노트북 12종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LG에서도 공개가 됐고요. 삼성에서도 공개가 됐고요. 이미 인텔 코어 울트라를 탑재를 했죠. 하지만 실질적인 활용이나 진짜 온디바이스 AI다라는 거는 아마 내년부터 그리고 올해 말부터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노트북 등 PC는 유선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 대비 상대적으로 AI 기능 탑재에 유리할 것이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보다 노트북이 활용도가 더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AI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좀 갖다가 넣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아, 인텔도 이번에 AI 반도체 좀 진심이구나. 손정희도 진심이고. 아니, 근데요. 그냥 자기들끼리 투자하면 됩니까? 나라에서도 좀 밀어줘야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에
인텔한테 보조금을 좀 주자라고 하면서 미국의 칩스법 지원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13조 원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보조금과 대출 지원이 포함되며 보도대로 인텔의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면 지난 2022년 반도체 지원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지원이다. 13조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인텔은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신설 중이며 애리조나주 공장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26조쯤 되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텔의 공장에 투자금이나 이 대출 지원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경제 정책인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대상을 3월 7일 있을 국정연설 이전에 공개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에 또는 3월 초쯤에 이 반도체 지원법 이 인텔 보조금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정부에서도 AI 반도체는 밀어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계속 올라가든 꺾이든 눌리든 상관없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대감이 크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AI 반도체 중에서도 유독 최근에 성장세가 빠른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디램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장이 커지고 있죠. 왜? AI 반도체로 AI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가 많아지니까 이거를 빨리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날리려면 디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디램 가격의 상승세입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디램 범용 제품인 DDR4 8GB 2666의 현물 가격은 1.937달러로 집계가 됩니다. 뭐 이게 얼마나 가격이 비싼 건데. 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디램 가격은 맨날 빠진다란 말밖에 없었죠. 지난해 9월 4일에 기록한 연중 최저가 1.448달러와 비교하면 5개월 거의 반년 만에 33%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2021년도부터 빠지기만 하던 애가 최근 이 5개월 전부터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33%가량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디램 현물 가격이란 대리점을 통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거래 가격이고요. 실제 고정 거래 말 그대로 기업들끼리 하는 가격은 뭐냐면 통상 4개월, 6개월 후 기업 간 거래 가격인 고정 거래 가격에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현물 가격이 선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거래하는 가격이 이제 3개월에서 한 4개월, 많게는 6개월 뒤에 이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간의 거래에서 매출액이나 순이익이나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세계 반도체 판매 규모가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79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디램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라고 한다면 우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크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인텔이 있고 미국에 오픈 AI가 있다면 대한민국엔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가 다음 달 그러니까 3월 26일 미국 mem콘 2024에서 고용량 메모리 처리를 위한 CXL 등을 비롯한 차세대 디램 기술에 대해 발표합니다. 미래 디램 기술을 공개한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해당 학회에서 자체 HBM 고대역폭 메모리
그다음에 CXL 솔루션을 대거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HBM 뭐라 했어요? D램을 이렇게 이 높게 쌓은 거를 우리는 HBM이라 부른다고 했고요. CXL은 데이터 풀링,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CXL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로 설치하거나 따로 넣을 필요 없이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CXL이다. 기업용 리눅스 1위 기업 레드햇과 CXL 메모리 동작 검증에 성공하며 상용화 성과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차세대 D램 중에서도 HBM보다는 이 CXL에 중심된 언급이나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반도체 업계에선 인텔이 CXL 2.0용 CPU를 출시하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삼성전자가 CXL을 선점하자, 다른 데서 HBM 가져가고 다른 메모리 반도체 조금 뺏고 있으면 우리가 CXL만큼은 독점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삼성전자가 이번 MWC에서도 CXL을 무기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HBM도 얘기를 하지만 HBM은 지금 메인이라고 보긴 좀 힘들고, 최근에 삼성전자는 메인을 거의 CXL로 잡고 가고 있다. 왜냐면 HBM을 SK 하이닉스가 너무 메인으로 세게 잡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당장 뺏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 CXL 먼저 선점하고 HBM을 야금야금 갉아오자라는 전략이나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4에 참가해 AI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력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AI 시대를 이끌 초고성능 메모리인 HBM3E D램 샤인볼트를 선보이며 30GB 용량의 UHD 영화를 40편 1초 만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그냥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HBM을 공개를 하는데 주요 고객사의 HBM3 8단 샘플 제품을 공급을 했고 올해 상반기 내 양산 준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HBM을 포기한 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독점을 준비하는 건 CXL이다. CXL D램도 공개하며 삼성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CXL 2.0을 지원하는 128GB CXL D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MWC에서도 CXL을 공개를 하고요. 3월 26일, 그러니까 이건 2월 말입니다. 2월 말에 한 번, 3월 말에 한 번 CXL 얘기가 나온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가 진심을 다하는 게 CXL이고 반도체는 계속 성장을 할 거고 CXL이 올해 말부터 개화가 될 거라면 지금부터 미리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삼성전자랑 연관이 돼 있는 눌림목에 있는 CXL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직접 지분 투자가 돼 있는 곳이고 최근에 증거금 100%가 풀린 기업입니다. YIK라는 기업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업계 처음으로 차세대 메모리 표준으로 불리는 CXL 기술 검증 소식에 YIK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2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YIK의 최대 주주에서 2대 주주입니다. YIK는 고속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 제조 공급 업체로 주요 제품으로는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CXL 기업들이 뭐냐면 이 CXL D램을 테스트하거나 점검하거나 검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수혜 기업들이에요. 그 중 하나가 YIK인데, 반도체용 웨이퍼 테스터는 칩의 불량 정보를 정확히 취득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CXL D램 및 3D 낸드에 적용되는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를 셀 단위로 전수 검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분이 누구?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이 CXL 이슈로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계속 보시면은 횡보를 최근에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대한민국 시간 기준 저는 2월 22일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나오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자. 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안 나온 22일 이전에는 지켜만 보시고 진짜 관심은 22일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CXL, 삼성전자, 이대주주 신용 없고요. 실제 신용이 많긴 하지만 증거금 100%가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 CXL 관련된 기업인데 이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을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무료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볼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자료집 무료로 모두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다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20일, 19일, 16일, 15일, 14일, 13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구독자 10만 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